옛날 옛적 수원 지역의 한 산골 마을에 도깨비 연못이라 불리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 주변에는 항상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밤이 되면 연못 주변에서는 이상한 불빛이 반짝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도깨비가 산다고 믿었으며 아무도 밤에 그 연못 근처로 가지 않았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을의 젊은 사냥꾼인 용차는 친구들의 부추김에 호기심이 발동해 연못으로의 탐험을 결심하게 되었다. 용차나 그 연못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우리가 무서워서 못 가니넌가서 원하는 걸 빌어보거라. 친구들은 흥미거리에 들떠 용찬을 부추겼지만 사실은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다. 용찬은 해가 저물기 전에 연못에 도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연못 주위의 나무들이 점점 빽빽해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연못에 다다랐을 때 용찬은 그곳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상상 속에 공포를 잊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긴장감이 있었다. 연못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곧 연못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여긴 누구도 봐선 안 될 곳이니라. 용차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도깨비의 전설이 떠올라 긴장했지만 모험심이 그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들어보았을 때 도깨비가 다시 말했다. 나의 연못에 온 사람은 소원을 하나 빌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대신 무엇인가를 두고 가야 하느니라. 용차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항상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리라고 소원을 빌었다. 그때 연못 속에서 금빛 물결이 일렁이며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는 웃으며 말하길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나 너는 초승달이 뜨는 날마다 나에게 이곳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두고 가야 한다. 그것이 약속이다. 용차는 덜컥 겁이 났지만 어머니를 위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로 돌아온 용차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무서운 꿈을 꾸었다. 초승달이 뜨는 밤마다 그는 연못으로 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 즉 그의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나침반을 두고 돌아왔다. 시간이 흐르며 연못의 소문은 더 멀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소원을 빌었지만 모두 각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연못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갔다. 그러나 몇몇 이들이 그 소문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 밤에 연못을 찾을 때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도깨비가 소원과 대가를 이야기하며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그리고 그 연못 근처에선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오늘날에도 가끔 들린다고 전해진다. 어쩌면 그건 도깨비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수원의 도깨비 연못은 미지의 신비와 사람들의 욕망을 둘러싼 전설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영동 지역의 수연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연과 함께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토끼, 다람쥐, 그리고 산새들이 모두 수연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는 깊은 산속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설 속 존재로만 듣던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늘 수연이가 다니던 길가에 서서 반짝이는 황금 망치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도깨비를 두려워했지만 호기심 많은 수연이는 용기를 내어 도깨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깨비 아저씨. 저는 수연이에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가요? 도깨비는 놀라 얼굴을 돌렸지만 수연의 순수한 눈빛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안녕, 작은 친구. 나는 여기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단다. 너처럼 용감한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그렇게 수연과 도깨비는 친구가 되었고 도깨비는 수연에게 산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수연에게 산속에 숨겨진 신비한 길과 마법 같은 장소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오랜 전설에 의해 봉인된 영동의 숲에 의인이 머문다는 곳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더해진 수연은 도깨비와 함께 그 신비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환상적인 빛으로 채워진 숲속의 동굴이었고 그 안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올 수 있단다. 너의 선한 마음 덕분에 이곳에 의인들도 너를 반갑게 맞이하겠지. 그 후로도 수연은 도깨비를 비롯한 숲의 의인들과 친밀한 친구가 되어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수연은 마을로 돌아와서는 어른들에게 산속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와 의인들의 존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연은 성장하였고 마을의 지도자로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수연과 도깨비의 우정은 마을에 새로운 화합의 장을 열었고 도깨비는 영원히 마을의 수호자로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산골 마을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수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끝자락에는 오래된 한옥이 한 채 자리하고 있었다. 이 한옥은 정수라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었다. 정수라 할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할머니 댁에 모여 앉아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저녁 선우와 미란이는 친구들과 함께 골목길을 거닐며 놀다가 정수라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하늘엔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고 그 달빛이 골목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곧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얘들아, 오늘은 달빛과 친구들이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아주 오래전 이 골목길에는 달빛 마을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달빛의 친구들이었어. 그들은 밤이 되면 달빛 아래 모여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곤 했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것은 바로 마을의 수호자였던 토끼였단다.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에 집중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느 날 마을에 검은 안개가 드리워졌어. 이 안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였지.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달빛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 수호자 토끼는 깊은 산속 달빛의 샘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단다. 선우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할머니, 그럼 토끼는 어떻게 했어요? 정수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토끼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용기를 내어 샘까지 가서 달빛에 정수를 한 병 가져왔단다. 이 정수를 마을 위로 뿌려주자 안개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다시금 밝고 화목한 마을이 되었지. 그 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였고 매년 밤 달맞이 축제를 즐기며 영원히 그 순간을 기념했단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골목길에는 여전히 보름달이 떠 있었고 아이들은 뒤돌아보며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음속에 달빛의 친구들을 간직하게 되었다. 선우와 미란이는 자라서도 그날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고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어 세상 어디에나 달빛과 같은 희망이 존재함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서는 달빛의 친구들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전해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부안 지역에는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이 그 섬을 벼라섬이라고 불렀다. 벼라섬에는 노란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신이 살고 있었다. 여신은 부안의 바다와 땅을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부안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고 어느 날 내 마을 청년들이 그 여신을 보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 청년들은 각자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청년은 유명한 어부가 되기를 원했고 두 번째 청년은 훌륭한 농부가 되기를 원했다. 세 번째 청년은 부안 최고의 장사꾼이 되고자 했고 마지막 청년은 마을의 현명한 지혜자가 되기를 꿈꿨다. 그들은 여신을 만나면 그들의 꿈을 이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네 청년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항해는 순조로웠으며
벼라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반짝이는 해변과 신비로운 숲을 발견했다. 섬을 탐험하는 동안 그들은 여신이 준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 신비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어부가 되기를 꿈꿨던 청년은 바다에 속삭임을 듣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농부를 꿈꿨던 청년은 땅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알게 되었다. 장사꾼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지혜자가 되기를 바랬던 청년은 자연의 모든 비밀을 깨닫는 능력을 얻었다. 이 능력들을 통해 각자 삶의 목표를 이루게 된 청년들은 마을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부안 지역은 그들의 노력 덕분에 번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벼라섬의 전설과의 신의 은총을 이야기하며 매년 감사의 제사를 올리곤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신은 인간들이 본래의 욕망에 눈멀어 서로 다투고 탐욕에 빠질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다시 내 청년을 부르기로 했다. 청년들은 여신의 부름에 응해 벼라섬으로 향했다. 그들은 여신의 지혜로 인해 각자 얻은 능력을 감사히 여겨야 하며 그것을 남용할 경우 스스로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 그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그들은 능력을 최대한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맹세했다. 부안의 사람들은 여신의 현명한 가르침에 따라 평화롭고 번영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부안 지역을 넘어 먼 지역까지 퍼지게 되며 사람들은 부안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부안의 바다와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전설의 작은 섬 덕분이라며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